말이 바뀌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말이 안 바뀌면 안 돼. 위험이 먼저 보이네? 안 될 게 보이네? 아니 그러면 말을 바꾸기 뭔 대수야. 제 생각에는 이미 우리 구독자 상당한 분들이 팀장님과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신 걸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일잘록의 일탕사 퇴사한영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영상은 보상에 언제나 필연적으로 나오는 팀장님들 얘기 좀 할 겁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날것으로 훅 들어갈 거니까 기대하셔도 좋아요. 제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또 팀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언제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댓글들이 있어요. 팀장들이 그렇게 말을 바꾸기 선수라는 거죠. 팀장님들이 말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인가? 모든 팀장들은 말을 바꾸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팀장들은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볼 만한 주제로 여러분께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이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제가 이걸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요. 팀장 문제는 본질이 뭘까요? 저는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조직의 문제다. 이게 완벽히 동의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상당히 유사합니다. 왜냐면 이 팀장은 대체 어디서 보고 배운 거예요? 또 뭐 경력직으로 왔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일하는 방식이 누구에게 지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결국 조직이에요. 조직이라고 말할 때 조직의 실체가 뭐냐면 팀장들의 집합체가 조직인 거예요. 팀장, 뭐 본부장, 임원 이거 다 리더십들이잖아요. 이 리더십들의 집합, 어떤 스타일로 말하고 어떻게 일하고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모이는 게 조직의 어떠함인 거야. 그걸 우리는 조직 문화라 그래요. 조직의 컬처, 혹은 일하는 방식, 기준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최초의 팀장이 되는 사람들이 뭐 모두가 이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보통 팀장이 되기 전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팀원이었어요. 팀원 중에서 가장 일을 잘한 사람이 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팀원으로서 일을 하는 방식이 팀장으로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 과정에 한번 역할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인식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 왜냐면 팀원으로서 언제나 팀장으로 일하는 걸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피드백하고 내가 팀장이 되면 이렇게 지시해야지, 내가 팀장이 되면 이런 식으로 가야겠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그나마 좀 시행착오를 덜겠지만 대부분 자기 일에 허덕허덕 하거든. 내 일도 바쁘고 내가 지금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 다음 단계를 가겠어요. 그러니까 팀장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역할인식을 하고 그때부터 얘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의사소통을 하거나 업무 지시를 하는 거가 익숙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조직이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훈련시켜주고 평가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그 리드 타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온보딩이라고 하잖아요. 신규 입사자가 발생하면 신입이건 경력이건 온보딩이라는 기간을 가져. 그래서 조직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도와주는 게 온보딩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리더십도 그게 필요해요. 리더가 딱 발탁이 되잖아요. 특히 초임, 처음 리더십이 발탁된 사람들은요, 이거 완전 지각변동이야. 장난 아니라고. 땅이 막 맨날 흔들리는 경험을 한단 말이야. 언제나 인정받던 사람이 갑자기 뭐 팀원 때문에 막 내가 깨지고 그러는데 안 빡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처음 겪어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직 차원에서는 이 사람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리더십 온보딩이라는 걸 구축하고 하나씩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줘야 돼. 그리고 초기에 발탁한 뒤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너 어떻게 지내냐? 어려운 건 없냐? 괜찮냐? 점검하면서 필요한 것도 조언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이게 안 돼 있는 회사라면 당연히 팀장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팀장이 되셨던 분들이 이런 걸 잘 못해요. 권한이 없는 책임이죠. 권한은 없고 책임만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면 회사가 팀장이라고 한다는 거는 권한을 일단 부여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권한이 어디까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모르겠다라면 차상급자에게 이거 계속 물어봐야 되는데 사실 그 의사소통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만 많아지고 책임만 많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면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원래 일하던 것보다 훨씬 복잡해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내 권한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역할인식의 문제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팀장이 되면요, 보통은 일 잘하는 팀장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성과를 생각합니다. 성과가 맞긴 한데 요거의 다른 의미가 사업이라고 하죠. 사업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성과는요, 사업만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붙습니다. 사람과 사업을 가지고 성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사람을 관리하는 방법, 사람을 관리하는 게 나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 인식이 없이 사업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팀원들을 쪼거나 팀원들을 넥슬라이스를 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맥락이 끊겨 있어요. 요즘에 뭐 AI도 이 맥락 컨텍스트를 잘 넣어줘야 뭐 결과물이 잘 나오잖아요. 근데 더 상층 뭐 팀장 위에 있는 계층에서 어떤 프로젝트나 우선순위를 전달할 때 맥락 정보가 안 온 채로 결과물만 그냥 뚝 떨어져. 요구사항만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팀장도 그게 해석이 안
돼요. 이건 역시 조직 문제죠. 조직에서 어떤 식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프로젝트를 정리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이 뭔가 체계화되어 있고 의사소통하는 것들을 기록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팀장도 맥락이 없어. 그러니까 팀원들에게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가 그때그때 계속 바뀌는 거고요. 그 위에 상사의 어떤 심기, 그분의 어떤 말 한마디, 그분의 어떤 제스처 하나의 방향성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형태가 지금 전체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마 많은 팀장분들이 이런 상황일 거예요. 그지? 댓글 한번 달아봐. 권한은 없고 책임만 주어지고 성과를 내라고 요구는 받는데 무슨 성과를 내는지 잘 모르겠고 내지는 맥락 정보가 없어서 매번 뭐가 바뀌어. 아니 이거 하라 그래서 이거 했더니 갑자기 저거 하라 왜 안 했냐 그러고 저거 열심히 했더니 그거 네가 잘못해서 성과 안 났다 그러고 아마 이런 상황들의 팀장님들도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이 그대로 팀원들에게 정보 교류가 되는 것 뿐이죠. 팀원들 입장에서 말이 바뀐다고 느끼지만 사실 팀장님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팀원 입장에서 또 리더십 혹은 조직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팀원이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일단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기록이 없는 사람은 발전이 없는 거라니까? 일단 상사가 업무 지시를 하잖아요. 그게 가벼운 거든 크든 회의든 기록물을 남겨야 돼. 그리고 그거를 다시 정보를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정리해서 이게 맞냐고 한번 되물어봐야 돼요. 피드백을 요청을 해야 돼. 아니 이거 없이 어떻게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내가 정리한 걸 가지고 보고했는데 팀장님이 야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일을 하기 전에 이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건데 이거조차를 하지 않는다. 아니 요즘에 막 녹음만 하면 AI가 알아서 정리해주고 심지어 뭐 노션이나 제미나이나 그런 기능 다 있잖아요. 그런 거 쓰면 되지. 그 회사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데 아니 그냥 네 돈 내고 좀 써. 얼마 안 해. 결국에는 내가 투자하는 만큼 이런 것들 더 잘하는 방법을 가져가는 게 전문가들의 기본적인 소양이에요. 아니 그러면 회사의 모든 내용을 다 녹음을 하는 거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노트 들고 다니면서 필기를 하든지 아니면 노트북에 타이핑을 하든지 어떤 형태가 됐건 상사의 아카이빙 노트를 만들고 그 상사가 이야기했던 거를 쭉 히스토리를 정리를 해라. 그러면 일관되게 나오는 게 있고 좀 이렇게 삐져나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삐져나가는 것들을 뜯어서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쭉 얘기하셨는데 요거 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질문의 방식이에요. 이걸 바꿔보면 좋아. 제가 일을 하면서 팀원들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면 되게 좋더라고요. 야 그거는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지금 우리가 할 게 아니지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 뭔가 제약 요건이 너무 명확하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팀원들은 그냥 그래요? 그럼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그래도 이런 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요 안에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뭔지라는 관점을 팀장님이 계속 던지는 거예요. 팀장님의 권한 내에서 우리 팀 안에서 해볼 수 있는 거 작더라도 이런 변화를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핵심이라고. 근데 팀장도 막 머리가 복잡하고 일이 많고 그러니까 그걸 항상 생각할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집요함의 핵심이거든요. 계속 이거를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팽 하고 놔버리는 게 아니라 안 된다고 말은 했지만 계속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렇게는 가능할 것 같은데? 아니 여기까지만 해보시면 어때요? 라고 되는 방법 또는 솔루션처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던져보는 거죠. 그러면 팀장도 꽉 막힌 사람이 아니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봐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겠네?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질문과 대화의 변경만으로도 방향성을 내가 주도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주도하기 시작하면 팀장이 말을 바꾸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내가 말을 바꾸면 바꿨지 팀장이 말을 바꿀 게 없어요. 팀장님은 이미 다 컨펌을 해주는 사람이지. 자, 그리고 이렇게 해도 도저히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성장의 파이프라인을 만드시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미 우리 구독자 상당한 분들이 팀장님과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신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는 성장을 향해 가야 되거든. 근데 성장을 하려면은 누군가와 대화 나누고 그 사람에게 배우기도 하고 인사이트도 얻고 나의 의견도 제시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장의 파이프라인을 꼭 직속 상사로만 보지 말고 회사 외부까지 지경을 넓혀라. 더 뭐 직무 워크숍을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컨퍼런스 같은데 회사 비용 안 지원해 주더라도 무료로 하는 것도 많거든. 그런 데 가서 그런 참가도 해보고 거기서 네트워킹 미팅도 해보고 이러면서 나의 관점을 넓혀가는 여러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두는 것이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방식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게 성장의 파이프라인이라고 했는데 여기 아주 정말 중요한 거 경력기술서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이 경력기술서라는 게 이직할 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엄청 많이 말씀드렸죠. 정기적으로 내 성과를 기록해보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거 아무도 안 시키겠죠. 근데 나는 그냥 해놓는 거야.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또는 이걸 하는 과정에서 다른 분들하고 뭐 대화를 나눠볼 수도 있잖아. 하다못해 제가 정기적으로 경력기술서 원데이클 싸거든요. 그럼 그런데 오면은 직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막 묶어줘. 테이블에서 대화도 나눠. 뭐 이런 거 오란 말이야.
경력진 단계 다 만들어놨잖아. 무료로 쓸 수 있게 해놨잖아요. 고정 댓글에 박아놓을 테니까 꼭 한번 써봐. 그러면 다른 직무랑 비교값도 보여주고 경력기술서 그거 업로드 하려다 보면은 민망해. 그럼 경력기술 다시 한번 업데이트도 해보고 이러면서 내 나름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방향성을 찾는 과정에서 팀장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법, 관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팀장의 말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일관된 방향성을 가져가면서 팀장이 뭔가 삐져나가는 지시를 하는 것 같다 할 때 딱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그걸 얘기를 한다고 해서 팀장이 받아들일 거냐? 그건 뭐 다른 문제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알고 있고 나중에 뒤통수 맞는 듯한 느낌은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리더십 혹은 조직이 당장 해야 될 거가 뭐냐면요, 리더의 역할을 좀 바꿔줘야 돼. 최근에 제가 읽은 아티클 중에 진짜 인상 깊은 게 있었어요. AI 시대, AX를 주도하기 위해서 리더십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주장하는 아티클이 저는 굉장히 공감되고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AI 시대는요, 리더가 관리자 역할을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이 사람들 역할이 뭘로 바뀌어야 되냐? 설계자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I라는 도구가 들어오고 자동화가 툴들이 발달되고 하면서 사람이 일하는 방식이 다 바뀐단 말이에요. 지금 이미 팀원들은 다 AI를 쓰고 있을걸? 안 쓰는 사람 있겠어요? 팀원들은 다 AI를 쓰고 있어. 근데 팀장은 안 쓰고 있을 수도 있어. 아니야, 나름 다 쓸걸?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팀원이 오히려 그거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도를 만들어줘야 돼요. 프로세스를 정해주고 기준점을 잡아주고, 그래서 본인도 생각 정리를 해서 전달하고, 그리고 팀원하고 의사소통이 뭔가 뻥 날 것 같은데 야, 몇 페이지 봐봐, 이때 이렇게 적어놨잖아, 이러면서 소통을 해야 리더십의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도 뭐 개발이나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쓰는 문서가 PRD입니다. 뭐 내가 무슨 뭐 프로덕트 오너도 아니지만 업무 지시를, 구체적인 리퀘스트를 명시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더라고. 야, 일하다가 팀원들 정신없을 때 있어. 그러면 팀원에게도 야, 몇 페이지에 지금 리스트가 7개 있는데 그 중에 5번 얘기하는 거야. 5번 됐어 안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항상 계속 뭐라고 하냐면, 이 문서 다시 봐. 내 생각을 다 여기 넣어놨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 뭐 안 맞을 수도 있거든? 그럼 팀원들 꼼꼼하게 읽어보면 질문을 해요. 요 몇 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시죠? 그럼 제가 다시 부연 설명을 해줘. 그 문서 업데이트해. 그러면 말을 바뀔 여지가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문서 자체를 만드는 게 AI랑 같이 하면 되잖아. 얼마나 쉬워. 근데 의도가 없는 사람 이거 작성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내 의도가 있어야 되고 내 기획이 있어야 팀원에게 설계도를 작성해서 지시를 문서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문서로 지시하는 습관을 들여놓으시면요, 상위로 올라갈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문서로 지시 받으실걸요? 상위로 올라갈수록 결국에는 문서화된 내용들이 중요하고, 문서의 핵심은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생각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상대방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AI 시대에 맞게 프로젝트에 대한 리퀘어먼트를 정확하게 도큐멘테이션 해주는 거야. 나의 요청사항, 나의 니즈를 구체적으로 작성해라. 아니, 그게 뭐 꼭 개발에서만 필요한 건가요? 모든 직무, 모든 사람에서 다 필요한 거지. 그러다 보면은 내가 말을 바꿨다라고 했을 때 나도 느낄 수 있어. 아, 맞아, 내가 말 바꾼 것 같네?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때 얘기하면 돼. 아, 내가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맞네. 바꿉시다. 이런 합의의 과정처럼 모든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360도 피드백입니다. 요거는 조직에서 좀 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리더십 팀장님들 개인이 할 수도 있어. 나의 리더십 스타일, 나의 업무 스타일, 나의 대화 방식에 대해서 좀 의견을 달라. 어떻게 좀 더 좋겠냐? 내지는 잘하는 건 뭐고 아쉬운 건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직 차원에서 이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위에서도 파악하고 또 이 리더들, 팀장들에게 교육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늘어가는 거지,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아무런 피드백도 없이 쟤는 탁월한 리더야, 쟤는 리더 감이 안 돼, 이거는 조직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팀장 입장에서 회사가 이런 체계를 갖추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인 스스로 이걸 만들어가는 거야. 아카이빙을 하나씩 해나감으로써 나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팀원들이 더 이상 말 바꾼다 이런 말을 안 해요. 심지어 말을 바꿔도 괜찮아, 말을 바꿔도 팀원들이 잘 수용해. 이런 단계는 사실 무단한 커뮤니케이션 트레이닝이 필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목표를 문서화하는 겁니다. 자, 아까 여기 관리자와 설계자 제가 PRD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랑 비슷할 수 있는데 좀 맥락이 달라요. 얘는 과정에 대한 거, 디테일들을 담아놓는 거고, 얘는 가는 길, 일종의 나침반 같은 거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건 저기야, 우리는 이걸 해야 돼 라는 걸 어떤 형태로든 문서를 해두시고, 이걸 계속 리마인드하고 사람들에게 소통하고, 이렇게 진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런 것들의 의견을 조율해 나가면서 가는 것만으로도 말이 바뀌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말이 안 바뀌면 안 돼. 우리가 올바로 이걸 작성을 했다면
가는 길은 험난한 여정일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배를 타고 우리 저 북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북쪽으로 막 섬을 향해 가고 있는데 거대한 암초를 만났어. 아니 그럼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가기로 말을 뱉었으니까 그냥 가야 돼. 아 이건 멍청한 거지. 가면 암초에 부딪혀가고 배가 빠질 게 뻔한데 그걸 봤어. 제일 먼저 발견했어. 그게 리더거든요. 리더는 높은 위치에서 멀리 보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서 멀리 봤어. 위험이 먼저 보이네? 안 될 게 보이네? 아니 그러면 말을 바꾸는 게 뭔 대수야. 결과가 좋아야지. 빨리 말을 바꾸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이 과정상에 이런 디테일이 있는데 큰 방향성이 없으면요. 여기에서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문서하고 본인도 점검하고 구성원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의사소통 방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분기에 한 번씩 PRFAQ라는 문서로 작성해요.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아마존에서 이 프레스 릴리즈라고 하는 실제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처럼 우리 팀의 사업, 우리 프로덕트의 미래, 우리의 이번 분기 목표 이런 것들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만들거든요. 그리고 FAQ는 자주 묻는 질문이야. 누가? 우리 구성원들이. 우리 구성원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미리 뽑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미리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먼저 발표를 해. 그 직원들 입장에서도 아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구나. 이런 질문들이 있을 때마다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문서를 다시 한번 열어볼 수 있는 거죠. 아니 물론 이거를 읽냐 안 읽냐 이거는 개인의 문제일 수 있어. 근데 이거를 주고 안 주고는 리더십의 책임인 거죠. 주고서 안 읽는 거는 팀원들 문제지만 안 주고서 알아들으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이 바뀐다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이 문서들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크게 세 가지 요소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리더십이 교체될 때 지금까지 어떤 방향으로 해왔구나 라는 거를 후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팀원이 방향을 잃었을 때 그거를 잡아주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문서화된 걸 다시 읽어보고 다시 읽어보면요 머릿속에 각인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읽어봤다고 한 번 소통했다고 해서 그 모든 내용이 남지 않거든요. 다시 읽어보면서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다시 읽어보면서 아 내가 지금 이거 놓쳤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문서화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 바꾸기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 아니 뭐 팀원이랑 팀장이랑 분쟁이 있어. 어쨌든 PRD와 같은 문서, PRFAQ 같은 이런 문서와 방향과 과정을 디테일에 남겨둔 걸 토대로 야 이건 여기, 이건 여기 점검해봐 임마 너 읽었어 안 읽었어? 이런 얘기로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자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아. 그렇지만 적어도 줄여나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문서로 소통하는 게 연습이 되잖아요. 그럼 일단 생각을 깊이 하게 되고 사전에 기획하게 됩니다. 이 연습만으로도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고 봐요. 자 오늘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팀원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팀장님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팀원 입장에서 마무리 좀 하자면 우리 팀장님이 계속 말을 바꾸는 이유는 우리 팀장님의 문제이냐 그분의 캐릭터나 역량 그리고 그만의 그냥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단순히 그 문제이냐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구조적인 문제다? 개선이 되지 않는다? 개선할 의지도 없다? 그 회사에서 장기적으로 리더십을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시는 리더의 모습을 동일하게 반복할 확률이 매우 높고요. 우리 팀장님 개인의 문제인 것 같다. 보니까 우리 회사는 지금 이 형님이 얘기했던 이런 나름의 내용들을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라고 한다면 이건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팀장만 좀 그런 문제가 있고 다른 데 보니까 뭐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저는 뭐 당장 회사를 떠난다기보다는 부서를 옮긴다거나 또 배치를 바꾼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과 학습의 기회를 얼마든지 제공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께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팀장님들이 말을 바꾼 배경과 또 말을 바꾼다고 느끼는 순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까지 알아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중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꼭 한 가지 이상 해보시면 좋겠어요. 안 되면 기록이라도 하는 거야. 그 노트라도 가지고 있으면 돼. 이거 하나가 여러분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상당히 많이 바꿔줄 겁니다. 전 앞으로도 여러분의 멋진 커리어가 더욱더 성장하는 그 순간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에서 의사소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 일을 잘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상세하게 여러분의 어려움을 남겨주세요.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또 다시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세요. 이상 이영호였습니다.